오늘의 인생 수업에서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혹시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말보다는 침묵이 더 많은 분인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보다는 눈빛이나 숨결, 그 사람의 분위기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가장 큰 위안이 되지요.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중년 이후 인간관계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건 바로 공감일치도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져요. 요즘 사람을 만나는 게 점점 조심스러워지거든요. 괜히 말 한마디에 오해받을까봐 자꾸 조심하게 되고요. 맞아요. 말로 설명해야만 이해되는 관계는 생각보다 금방 피로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인지 관계의 폭보다는 깊이에 더 마음이 가는 시기가 중년인 것 같아요. 이제는 좋은 인연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이 꽉 찬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그런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내 기분을 알아차리고 가만히 옆에 있어 줄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런데요, 선생님, 감정이 맞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다는 게 정말 가능한 걸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감정의 깊이와 방향이 닮은 사람은 굳이 말로 끊임없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속상할 때 상대가 내 기분을 말로 묻기보단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죠. 이건 말보다 더 강한 감정의 일치, 바로 공감이라는 이름의 대화입니다. 그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해지고 에너지 소모 없이도 곁에 머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리운 감정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로 하는 관계의 형태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그런 사람, 말이 아닌 감정으로 통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를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파장이 존재합니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괜히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죠. 그 이유는 단순한 성격 차이보다 더 근본적인 감정 에너지의 방향과 흐름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에너지의 일치 또는 감정 감흥이라 부르며, 이는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미세한 감정의 불협화음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선생님, 정말 공감돼요. 말도 안 했는데 괜히 긴장되거나 이유 없이 불편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과는 밥 한 끼만 같이 먹어도 하루가 고단해지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런 관계에서는 우리의 감정 에너지가 계속 소진되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설명해야만 한다는 압박이 따릅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정서적 탈조화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안 맞는 게 아니라 감정의 기본 주파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말로 이해시켜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를 쌓이게 만들죠. 반면 감정의 코드가 맞는 사람과는 몇 마디 말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고 말이 없어도 편안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네요. 제가 늘 지쳐있던 이유가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감정이 안 맞는 사람이었단 걸 알게 됐어요. 그럼요. 여러분은 결코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과 억지로 연결돼 있었던 거죠. 데일 카네기는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나의 감정과 에너지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곁에 둘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야말로 진짜 인연이 주는 따뜻한 선물이니까요. 말이라는 건 단순한 소리의 전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 리듬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과는 유독 편하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과는 이상하게 어색하게 느껴지죠. 그 이유는 말의 속도와 대화의 박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화 템포 맞춤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은 서로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해요. 즉, 상대방의 말에 맞춰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끊김없이 흐를 수 있다는 건 감정의 흐름이 서로 닮았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저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는 대화를 하면 참 편했거든요. 말이 잘 통한다는 게 이런 의미였네요. 그렇죠. 말이 빠르거나 느리거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감정 속도를 얼마나 잘 맞춰주는가, 그 흐름 속에서 불편함 없이 숨 쉴 수 있는가예요. 말을 끊지 않고 듣고, 타이밍 맞게 웃어주고, 마음이 닿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이 모든 게 대화의 박자입니다. 이 박자가 잘 맞는 사람과는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흐름이 생기고 그 안에서 감정이 쉬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감정이 닮았다는 증거군요. 말을 끊지 않고 주고받았던 순간들. 그게 그냥 편해서 좋았던 게 아니었네요. 맞아요.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서도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사람들은 말의 템포를 무의식적으로 맞춘다고 합니다. 이는 마음의 안전지대를 공유하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는 1시간도 짧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과는 10분도 답답한 겁니다. 대화는 말의 교환이 아니라 마음의 속도 조율이다. 익명의 철학자가 남긴 이 말처럼 말의 박자가 통하는 관계는 결국 감정이 통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절대 쉽게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하죠. 말이 안 통해. 혹은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겠어. 이 두 문장 사이에는 커다란 감정의 거리가 존재합니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편안한 침묵이 흐르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라는 증거예요. 이런 관계를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침묵이라고 부르며 비언어적 공감의 최종 단계로 간주합니다. 선생님, 저는 오히려 말이 없는 관계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괜히 어색한 건 아닌가, 혹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주 좋은 반응이에요. 불안한 관계일수록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불안한 관계는 말이 없으면 무너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침묵이 불편하다는 건 어쩌면 그 관계가 아직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지만 진짜로 감정이 깊게 연결된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을수록 오히려 더 따뜻한 기운이 흐릅니다. 그 말 저도 느껴본 적 있어요. 예전에 엄마랑 같이 앉아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마음이 편안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냥 익숙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감정이 통했던 거였네요. 참 좋은 기억이네요. 그게 바로 정서적 수용,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을 허락받는 경험이에요. 노부부가 각자 다른 책을 읽고 있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서로 아무 말 없이 조용한 시간을 보내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신뢰와 감정의 흐름이 담겨 있죠. 말 없는 시간에도 서로의 존재를 충분히 느끼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의 최고 단계입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오히려 가장 깊은 관계라는 걸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다는 건 그 자체로 마음이 통하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 말의 유창함보다 침묵이 편한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진짜 인연은 말보다 감정이 먼저 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말이 없어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동이 흐릅니다.
같은 장면을 보고 웃거나 같은 순간에 울컥할 수 있는 관계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런 감정을 감정 공명이라고 부르며, 이는 공감의 가장 깊은 형태이자 진짜 친밀감의 기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 공명이 높은 관계일수록 신뢰와 정서적 안정감이 높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반복적으로 내 감정이 무시되는 관계는 결국 우울감이나 분노, 무기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 곁에만 있으면 자꾸 설명해야 하고 내 감정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든다면 그건 이미 관계의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그 말 들으니까 괜히 마음이 울컥해요. 예전에 정말 속상한 일이 있어서 털어놨는데 그 정도로 힘들 일은 아니잖아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더 외로워졌고 다시는 그 사람 앞에서 솔직해질 수 없었어요. 그런 경험은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무시, 즉 감정의 무효화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점점 감정을 표현하는 게 두려워지고 결국 자기 자신을 숨기게 돼요. 그래서 감정 공명이 가능한 사람과의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존중받는 경험이 됩니다. 해밍웨이는 나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외로움 그 자체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 한마디로 마음이 얼마나 다치는지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때 누군가가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고 말해줬더라면 나도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공감은 거창한 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닿는 짧은 한마디, 눈빛, 숨결 속에서 진짜 위로가 피어납니다. 같은 영화를 보고 눈물이 고이고 같은 음악을 들으며 마음이 젖는다면 그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감정의 리듬이 맞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할 때 진짜 내 감정이 숨지 않고 살아난다면 그 인연은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귀한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웃음의 포인트는 다릅니다. 같은 장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배꼽 잡고 웃고 어떤 사람은 전혀 웃지 않지요. 이처럼 유머 코드가 맞는다는 건 단순한 취향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감정선이 깊이 닮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유머 공감도라고 부르며, 이는 두 사람의 감정 지형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작용합니다. 같이 웃을 수 있다는 건 단순히 재미를 느끼는 수준을 넘어서 감정의 방향과 속도, 온도가 함께 맞춰져 있다는 뜻이지요. 선생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누군가와는 그냥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과는 농담을 해도 공기가 정지한 것처럼 어색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재미없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감정선이 안 맞았던 거였네요. 맞습니다. 감정선이 다르면 유머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진심으로 웃기보다는 상대방을 맞추기 위한 억지 웃음이 되어버리니까요. 반대로 감정이 닮은 사람과는 유치한 농담도 함께 웃을 수 있고 그 순간이 삶의 작은 쉼표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유머는 단순한 웃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감정의 접착제와도 같은 역할을 해요. 웃음이 터진다는 건 긴장이 풀렸고 마음이 열렸다는 신호이기도 하니까요. 듣고 보니 제가 가장 편하게 웃었던 사람들은 늘 제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단순히 오래 봐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감정이 진짜로 통했던 거였네요. 철학자 니체는 같이 웃지 못하는 사람과는 오래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유머 감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연결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이죠. 어떤 사람과는 아무 말 없이 눈빛만으로도 웃을 수 있고 그 웃음은 말보다 더 강한 유대를 만들어줍니다. 진짜 인연은 가장 많이 웃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웃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받아줄 수 있는 삶의 긴 여정 속에 꼭 필요한 감정의 동반자가 됩니다. 관계는 갈등이 없다고 해서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지의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을 쏟아내며 부딪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침묵으로 모든 걸 넘기려 하지요. 심리학자 토마스 킬만은 이러한 갈등 대처 방식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회피형, 경쟁형, 협력형, 타협형, 수용형, 각기 다른 이 대응 방식은 서로 간의 조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조화가 어긋나면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겪고 감정은 점점 더 소진되게 됩니다. 선생님, 그 말 들으니까 제 예전 일이 생각나요. 저는 어떤 문제든 대화를 통해 푸는 편인데 상대는 늘 말을 아끼고 피하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애쓰는 기분이었고 결국 감정이 터지고 말았죠. 그땐 왜 우리가 그렇게 멀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건 감정 폭발형과 회피형이 맞닿았을 때 자주 생기는 갈등입니다. 한쪽은 감정을 표현해서 풀고 싶어 하고 다른 한쪽은 그 감정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 서로가 더 깊이 상처를 입게 되죠. 결국 갈등 그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그 갈등을 다루는 감정의 언어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같은 주제를 두고도 말이 통하는 사람과는 갈등이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말이 어긋나는 사람과는 작은 오해 하나도 감정의 벽이 되어버립니다. 듣고 나니 마음이 좀 무거워지네요. 그 사람과 다투면서도 왜 항상 외로웠는지, 왜 대화가 끝날수록 더 멀어진 기분이 들었는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잘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다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툼이 있어도 그 감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죠. 감정이 부딪힐 때 그 틈에 서로를 향한 존중이 있는지, 그게 진짜 관계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건강한 부부는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관리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언어가 통하는 사람과는 갈등마저도 관계의 일부가 되어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귀한 인연을 만난 것입니다. 인연에는 많은 이름이 있지만 진짜 인연은 설명이 필요 없는 관계로 남습니다. 같은 가치를 나누고 말의 템포가 맞고 감정이 닮고 침묵이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이 쉬고 스스로를 감출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모든 조건이 한 사람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꼭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사람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감정이 편안한 단 한 사람이 수십 명보다 더 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엔 자주 보진 않아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놓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설명 없이도 닿는 인연인 걸까요? 바로 그거예요. 설명 없이도 떠오르고 떠올렸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의 감정과 리듬이 맞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치관도, 대화도, 감정도, 심지어 침묵까지 편하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분석할 필요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 삶은 삶 자체가 하나의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네요. 말이 많고 화려한 관계보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사람이 더 그립기도 하고요. 좋은 성찰이에요. 인생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숫자보다 밀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진짜 내 사람은 몇 되지 않지만 그 몇 명이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되어주죠. 진짜 인연은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는 사람이다.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보는 것도 좋겠지요. 오늘의 인생 수업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 곁에 있는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을 댓글로 소개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짧은 한 줄이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